그러면 내가 그룹을 만들기를 해서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내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을 초대하면 친구들이 들어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그룹을 일단 들어가서 내가 어떤 글을 써서 그룹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 그거를 일단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조금 꾸미고 기왕에 만드는 김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 페이지에다가 예약글로 한번 올려보는 거,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을 우리가 가입한 그룹에다가 홍보를 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그 그룹이 아무 그룹이나 하기는 좀 애매하실 테니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저희 페이스북 그룹 중에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 요 그룹은요 제 그룹이에요. 네, 제가 주인장으로 있고 원래부터가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때 뭐 굉장히 잘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뭐 간단한 어떤 뭐 블로그 글을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글 쓴 것을 여기다 공유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한번 그렇게 해서 공유해 보시고 각각의 그룹원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광고를 할 건데 우리가 2시간짜리 과정이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니면은 그 다음 시간이 될지는 제가 정확지는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가 페이스북에선 저희가 볼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할까요? 페이지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육각형이 아니라 큐브 모양의 메뉴라는 데가 있죠? 여기를 눌러서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페이지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관리 중인 페이지가 이렇게 뜰 테고, 이쪽으로 갈게요. 만들기의 페이지. 이 메뉴의 페이지는 제 페이지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만들기의 페이지로 갈게요. 만들기의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페이지 이름을 설정을 하시는데요. 이름은 조금 센스 있게 지어주시면 더 좋아요. 기관명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은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페이지라고 했을 때 좀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만한 페이지를 하나 안내해 드려 볼게요. 자, 페이스북 검색창에다가 제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적어보면요, 이렇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페이지가 보여져요. 이게 일단 페이스북의 페이지인데 여기는 뭐 하는 페이지일까요? 자취생들이라고 한다면 자취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취생들이 필요한 어떤 상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취생이라고 한다면 나이대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일 젊게는 아마 대학 들어가자마자부터일 테니까 20대에서부터 한 30대 초중반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4월 22일자 상담 고정 게시물은 술 마신 다음날 증상별 숙취 해소템 꿀조합해서 아마 요 근래 4월달 조금 넘었을 때가 아마 시험 근처였나 보죠. 그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달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기라고 해서 이렇게 증상별 조합을 넣어 놓았네요. 자, 이 글이요, 이런 게 이제 카드 뉴스라고 하는데 속이 울렁거릴 때는 요거랑 요거 먹으면 된대요. 그 다음에 폭풍 설사 대비용은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자취하시는 분들 또는 젊은 층들한테는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숙취가 걱정이 되니까 이런 어떤 조합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밑에 보면요, 좋아요가 무려 1700개의 좋아요를 받았고요. 공유도 보시면은 16,000회의 공유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의 글 같은 경우, 이런 정보성 글이 같은 경우는요, 나만 알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정보들을 자기가 퍼뜨림으로써 나는 이런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은 본인만 알려고 하지 않고 퍼뜨려 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았을 때 이 로고가 아마 박혀 있는 정보들을 받아서 봤을 거고, 이 정보가 괜찮다 하면은 자기도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저장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거를 캡처를 떠놓을 수도 있죠. 그러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또 준다라고 했을 때 캡처를 떴다면 여기 있는 로고가 다 보일 테고요. 만약에 공유를 해서 보낸다고 한다면 이 주소가 또 공유가 돼서 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정보를 또 발견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제 퍼뜨리는 글에 이렇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로고가 찍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본인도 정보를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나도 정보를 바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지금 사이트에 본인도 이제 좋아요를 누르거나 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그 다음 기타 게시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14분 땀쟁이들을 위한 여름 필수템 총모음 해가지고 이거 쏙 갖고 다니면 삶의 질이 떡상한대요. 이거 하나 사줘,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센스 있는 한 3줄 정도의 글을 적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필수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요 14분 전에 올렸는데 벌써 좋아요가 9건이고요 공유가 111회가 일어났죠. 왜냐면 지금 슬슬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대 라고 사람들끼리 막 공유하겠죠. 특히나 아마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공유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거는 2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자, 하나만 구독해도 할인받는 유플 꿀팁. 그러면 유플러스 같은 거 좀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좋아요 3개, 공유가 9개.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7시간 전에 올린 건데요. 투게더 한 통으로 만드는 간식 레시피라고 해서, 네, 역시 3줄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센스 있게 잘 적어놨고, 투게더로 만든 레시피를 올렸더니 좋아요가 45건, 공유가 178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정보만 전달하고자 하는 사이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실제 얘네는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자취생 공간 활용 끝판왕 수납 꿀템 모음 군데군데 공간 활용할 곳 많음. 1번, 2번, 4번, 8번 좀 탐난다 내 방 볼 때 사와, 이런 식으로 해서 9시간 전에 보냈거든요. 자, 이게 좋아요가 30개, 공유가 143회 일어났어요. 자, 보면은 이게 광고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정보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게 되고요. 그리고 할인가로 요 가격에 판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걸 보고 눈에 띈다면 구매하러도 바로 갈 것 같아요. 그 구매하러 가는 곳이 바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얘네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바로 랜딩 페이지까지 연결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담을까요? 광고를 올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팔 게 이런 거지 실제 이런 거를 전달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왜냐면요, 플랫폼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더 많은 정보들을 퍼뜨릴 때 도움이 더 될 수가 있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이 채널 자체에 내 대상, 즉 가망 고객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어떤 레시피라든지 요런 어떤 외출 꿀템이라든지 나한테 바로 돈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내 그 페이지를 기억해 줄 만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정보가 되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신뢰감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유도 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페이스북에서도요, 페이지에 이런 권한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글을 올렸을 때,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누른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이 봤을 때 이 사이트는 정말 잘하는 사이트, 그러니까는 신뢰가 높은 정말로 괜찮은 사이트라고 평가를 내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나 공유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후에 게시물들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좋은 정보들을 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공유나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게 하고,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광고를 넣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물건들이라든지 여기 이제 이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보던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정보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광고가 아닌, 광고 같은 느낌으로 안 적어요, 절대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런 제품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취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래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휴지 사주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는 요런데 이런 제품들 괜찮은 것 같던데 하고 사게 되겠죠. 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바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좋은 점은 인스타를 인수한 지 꽤 됐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이때 올리는 거를 인스타에도 같이 올라가게 하면서 두 개의 채널을 같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스타를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만큼 내 정보가 더 멀리 퍼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가 정말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사진을 찍거나 스크랩을 해서 친구한테 또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로고 있잖아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로고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정보 되게 괜찮구나 이렇게 퍼져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케팅 중에 바이럴 마케팅인 거죠. 네, 우영우집 초밥 맛돌이 레시피래요. 궁금하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하고 있고요. 요거도 이제 뭐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 설명해 놓은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판코레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것들. MBTI도 이 나이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MBTI에 대한 자취생 특징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놓은 게 보이죠. 실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고요. 이 채널이 어디 운영하는지 궁금할 때는 네이버 같은 데 쳐보셔도 돼요. 아니면 각각의 채널에다가 적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보면은 네이버 쇼핑에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에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티스토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잘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채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쇼츠로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자기네 어떤 상품들을 활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꿀팁 같은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만개의 레시피. 요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요리를 좋아하진 않아도 요리를 해야 하는 사람,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 결혼했는데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요리를 좋아한다기보다 집에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주부님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겠죠. 근데 그런 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친구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것도 남자인데. 네, 그런 데예요. 남자애도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얘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막 격투하고 막 이런 애거든요. 저기 경호원 애라서. 저기 하남에 사는 애인데, 네, 네.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자, 이 만개의 레시피는 그럼 뭐 하는 페이지일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만개의 레시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알려주는 데구나. 그죠?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자, 이런 거를 해요. 향긋한 미나리와, 이거 6시간 전에 올린 거래요. 쫄깃한 버섯을 즐길 수 있는 파스타. 자, 이거를 즐기고 싶으면 미나리 버섯 파스타를 도전해보세요. 해서 더보기 하니까 이렇게 재료랑 조리 순서, 조리 도구가 쫙 나오는데 조리 도구를 팔고 있어요. 네, 실제로는 스토어죠. 그래서 도구도 팔고 레시피북 같은 것도 팔면서 이런 식으로 정보도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리가 괜찮고 마음에 들면은 여기를 잘 따라서 만들게 되고, 그랬을 때 왜 장비 탓이라고 할까요? 아, 여기는 되게 맛깔나 보이는데 나는 좀 그게 다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요리 이런 컵이라든지 도마 같은 걸 또 사겠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실제 이 만개의 레시피 채널이 운영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맛깔나게 해놨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팔아요. 방건조 오징어 한정 수량. 그래서 네, 건조해서 보내드린다네요. 더보기 하니까 구매 링크가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사러 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개의 레시피에선 주로 레시피를 올리는데,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요리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런 먹을 간식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웬 갑자기 LED 샤워기를 팔았대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이 만개의 레시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크 핫도그인가요? 스테프 핫도그라 돼 있네. 이거 만드는 거 얼마에 지금 며칠간 올리고 있다, 이런 간단한 그런 뭐라고 하죠? 요즘 공동구매 그런 것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레시피만이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파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표면적인 목적은 레시피를 알려주기 위한 곳, 그리고 세부적인 목적에선 레시피에 쓰는 어떤 도구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을 공구를 하기 위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이트를 좀 예를 들었는데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니스프리다. 요런 데도 페이스북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커버 사진이라든지 지금 업데이트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일단 요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을 어떻게 적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두셨다가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제가 세 군데 말씀드린 데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이긴 한데요. 뭐 꼭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되게 잘하고 있는 곳들은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하면 상업적인 느낌이 안 나죠? 또 만개의 레시피도 어때요? 상업적인 느낌이 안 나요. 만약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그 사이트가 자기네 그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무슨 통상이라고 한다면 절대 아마 눌러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팬 구독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이름은요, 가급적이면은 약간 상업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카페도 보면은 뭐 레몬 테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마켓 같은 경우도요. 우리 간단하게 많이들 쓰고 계실 만한 마켓, 당근 마켓 이런 느낌이라면 뭔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 사람들이 상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다가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나중에는 좀 부드럽게 지어주시는 게 좋고, 근데 나는 우리 회사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사의 공식 그 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땐 회사명을 쓰셔도 되긴 하겠죠. 페이지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어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뭐 공식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아까처럼 약간 유하게 내 대상층들이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올 만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에 협찬하는 어떤 사이트 정도로, 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다가가셔도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같은 페이지다, 같은 주인 거다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부터 그걸 생각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은 페이지 이름은 그냥 편하게 지어주세요. 뭐 진짜 내 일기장처럼 쓰겠다면 뭐 나의 일기장 뭐 이렇게 지으셔도 진짜 무방해요. 편하게 지어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하지 않게 생각하실까봐 보여드리면 이게 다 제가 지은 이름들이거든요. 꿀팁 모아, 투데이픽, 엘리, 유머 1번지, 꿀팁 언니, 엘리 TV 쉬운 IT 상식. 요 안소미도요, 제 이름 아니죠? 네. 일부러 그냥 개인인 것처럼 만든 그런 채널이에요. 이걸로 제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그룹 같은데 이제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그룹에다가 퍼뜨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개인 그 채널처럼 운영을 하기 위한 개인 그 채널이란다, 계정처럼. 그래서 만든 거고, 1분 상식, 참 쉬운 회계 상식. 자, 이렇게 있을 때 한일 컴퓨터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딱딱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로 지어도 돼요? 네, 돼요. 일부러 그거 보여드리느라고 지었어요. 네, 물론 사칭한다고 뭐라 하면은 내리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사칭할 목적은 전혀 아니라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지어봤어요. 한일 컴퓨터 학원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쓸 정보라든지 다 관리 중인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요, 이런 투데이픽 같은 경우 제가 정보를 많이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가르칠 때 설명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적극적으로 막 정보를 넣거나 활용을 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 당시 넣었던 게시글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488명이 좋아요를 했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하게 꾸몄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넣었어요. 데이트 코스라든지. 요거 뭐예요? 요거 간단히 말하면 이게 카드 뉴스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투데이픽에 이런 거,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 정보 참고하라고 넣어놨더니 아마 요게 이제 173명한테 도달됐고, 참여도 그만큼 많이 하고 공유도 열회나 10번이나 일어났던 그런 게시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어떤 게시물이 좀 좋은 게시물이 많이 보이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지게 되는 그런 목적도 되니까 한번 이름 고민해 보시고 한번 지워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거니까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이름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하지 않게 지으려니까 마땅히 생각이 안 나네. 그죠? 도 좋고 뭐 맘대로 지으세요. 네, 카테고리 요거 만드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카테고리도요. 이렇게 적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저는 제일 편리한 게 쇼핑몰이라서 그냥 쇼핑몰로 적을 건데요. 이렇게 있죠? 너무 긴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갑자기 장명하려니 힘들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적을게요. 설명. 괜찮을라나? 자, 대략 이렇게 적었고 만약에 페이지 만들기 하면은 이게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로필 사진하고 커버 사진을 만들어 넣는 건데요. 프로필 사진은 1:1 사진으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 어차피 동그랗게 잘려져서 들어갈 거니까 이런 바깥쪽 부분들에 글씨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우리 미리 캔버스 가서 만들죠. 일단 로고 사이즈인데 1:1이면 될 것 같아요. 1:1 사이즈. 배정템 너무 단순하긴 한데 또 짓다 보니까 또 일을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그럼 뭐 일단 연습용이니까 지금은
자, 그러고 다 됐으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일단 대략적으로 만들었고요. 다운로드.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하고 있는 폴더. 그러고 페이스북 와서 프로필 사진 추가 뜨면 되죠. 너무 이름 짓는데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지으세요. 지금은 어차피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커버 사진도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 건데요.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 디자인은 페이스북에 있는 커버 사진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꾸미면 되죠. 본 사탕들이 이래. 달고나라고 줘도 이뻤겠다. 막 짓다 보니까 진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할게요. 그냥. 자, 대략 다 만들었으면 다운로드 받을게요. 어차피 꾸미는 거는 언제든지 수정해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고 이거를 여기다가 사진 추가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꾸며졌고 저장. 나중에 다 수정 가능해요. 요거는 왓츠앱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폰에서 사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앱이 깔려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해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전화가 오고 하겠죠. 뭐 그런 내용인데 안 할 거면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자 이름 만들기를 눌러서 만드는데요. 사용자 이름은 영문 또는 숫자, 영문 숫자를 섞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한 facebook.com 슬러시 뒤에 붙는 주소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와,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건 없겠지? 네, 이건 된대요. 그러면 이름 만들기 하시면은 이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름을 지을 때는 나중에 주소로 쓰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지어주시면 좋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이거 만든 거는 연습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어주시고 나중에 우리 마케팅용으로 정말 쓸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이름도 조금 더 세련되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막 지어서 저도 이름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차라리 아까처럼 길게 지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여기 이제 버튼 추가 있죠. 이 버튼 추가를 눌러서 이 버튼을 누른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전화. 아니면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 메시지 보내기.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내 블로그 와서 정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럼 더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웹사이트는 그러면은 저희 블로그로 연결할 거면 블로그 주소를 적으면 될 테고, 만약 지금 전화로 해서 전화를 걸게끔 하고 싶으면은 내 핸드폰 번호를 한국을 고르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를 하게 하고 싶고요. 제 블로그로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플러스 누르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이거 매번 로그인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내 그 주소들을 다 적어 놓으면 편해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블로그의 웹사이트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 버튼을 눌러서 제 블로그로 넘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어떤 뭐 상담으로 넘어가는 그 링크, 채팅방 이런 걸 연결해 놓으면 상담으로 넘어가서 채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연결까지 지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요만큼만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죠. 지금 7시 47분이고요.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저장까지 다 하셨다면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는 한번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카드 뉴스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살짝 우리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사이트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카드 뉴스라고 해요. 물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다양해요.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한다, 그럼 파워포인트로도 카드 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포토샵을 한다, 포토샵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미리 캔버스를 한다, 그럼 미리 캔버스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한번 미리 캔버스로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7시 47분이니까 요거 얼른 꾸며주시고, 아직 아마 덜 꾸미신 분 있으실 거예요. 얼른 꾸며주신 후에 8시서부터는 카드 뉴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장을 완성했으면 둘째 장을 추가할게요. 페이지 추가하기 하면 둘째 장이 생겼어요. 여기다가 체크를 저는 이용을 할까 하는데 체크 안 해도 돼요. 뭐 간단하게 도형 같은 걸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을 만약에 사각형을 이용하겠다, 이런 사각형을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둘러서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외곽선 테두리를 하겠다. 그럼 테두리 사각형을 이렇게 깔아서 넣어도 좋아요. 그리고 색깔은 달달한 색깔로 바꿀게요. 역시. 근데 이게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싫으면 여기서 자물통을 잠그면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껍데기 이제 만들었고, 또 사각형을 꺼내서 좀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굳이 사각형 없이 텍스트를 적어도 되죠. 베스트 1.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위 해서 이렇게 놓고, 요거 글씨를 좀 귀여운 글씨체로 바꿔서, 아까 어디였죠? 북촌 한옥마을. 가운데 정렬도 괜찮고 왼쪽 정렬도 괜찮아요.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이거 글씨가 혹시 따닥따닥 붙은 것 같다면 자간을 좀 더 조절해서 넉넉하게 두셔도 됩니다. 글씨가 까만색은 좀 재미없으니까 색깔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림을 넣을 건데, 여기 그림을 넣고 밑에 설명 적을 거거든요. 그림을 넣을 곳을 요소에서 프레임으로 가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적당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 놓고 여기다 그림을 넣으면 돼요. 자, 어떻게 그림을 넣느냐 이제 보세요. 뭐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닫고, 아까 여기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오면은 아까 뭐 블로그 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들의 이런 리뷰의 사진들이 많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좋은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일단 가져올 거예요. 저는 사진이 많진 않네. 이런 정도 가져와 볼까요? 북촌 한옥마을 찾는 것도 낫겠다. 그러면 이미지에 많을 테니까 일단 여기서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고, 이 사진이 가급적이면은 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해온다든지, 저는 가로 사진이 더 좋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복사를 했죠. 미리 캠퍼스에 와서 컨트롤 V 하고 땡기면 이렇게 들어가요. 따닥 해서 세부적인 위치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체크. 그리고 만약에 얘가 어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선택해서 밝기 대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고 텍스트에서 글씨를, 부제목은 조금 크니까 본문 텍스트 정도로 적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두 줄, 두세 줄 적으면 되죠. 북촌 한옥마을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네요.
바캉스라고도 하나요? 대한민국 관광객인 이렇게 적혀 있네. 뭐 테마 키워드로 꾸며도 되긴 하겠다. 이제 꾸미는 요소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샵 아까 있었던 거 어디 갔어? 여기 있는 말을 조금 이어서 적을 거라서 경복궁과 창덕궁 금원 사이에 도각산 기슭에 있는 한옥 보존집으로 조선시대의 기와집을 뭐 이런 식의 대략적인 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끝났죠. 1위가. 그러면 이거를 또 복사를 합니다. 복사할 때는 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페이지 복제예요. 이걸 누르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페이지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번엔 한옥마을이 아니라 두 번째가 올림픽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2위를 하고 올림픽공원에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사진이 이쁜 사진이 있으면 정말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그냥 올림픽공원의 상징이니까 이거를 넣어볼게요.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요. 그리고 끌어요. 쉽죠? 자, 요거는 분위기가 이쪽에 보니까 깨끗한 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어디 갔지? 요거를 좀 가져오죠. 그러면 여기를 샵 깨끗한 재미있는 화려한 편안한 산책 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연인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데이트 코스. 여기 사진도 진짜 잘 나와. 사진 스팟으로 유명. 장미축제 할 때 가면 평생 캔소 사진 득템각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지어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근처 정보들을 이어서. 그럼 또 만들 거니까 여기서 또 페이지 복제. 그 다음 얘가
이번에 3위가 서울숲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3위. 이거 왠지 제가 하고 있는 거 보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서울숲. 자, 윈도우 Shift S는 이렇게 캡처할 수가 있게 떠요. 그럼 이렇게 영역 잡아서 잡은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 그냥 컨트롤 V로 붙여서 끌어서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서울숲은 자연 생태숲 이런 게 이제 키워드인가 봐요. 그럼 여기다가 샵 자연 생태숲 샵 환경 놀이터 샵 곤충식물원 샵 연인과 놀기 좋은 곳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다가 또 글이 있으면 그 글을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 대략적으로 있으니까 문화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체험학습원 생태숲 요거를 좀 다른 내용을 적죠. 요게 낫겠네요. 밑에가 한강과 맛가 있어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체험 공간이 있어서 가족과 와도 놀기 좋음. 특히 연인과 걷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말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추가. 얘는 이제 4위가 아까 보였죠? 여의도 한강 공원이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4위 이거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하면 안 되는데 보고 계시기만 하면 숙제가 될 텐데 여기도 지금 말이 여기 깨끗한 재미는 요거 가져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적고 요거 한강공원 사진 아니죠? 사진 바꿔야지. 사진을 선택해서 오른쪽 복사 이제 와서 컨트롤 V 집어넣으면 끝. 따닥해서 사이즈가 조금 안 맞으면 늘려서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위 늘려서 아까 5위가 낙산공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5위 낙산공원. 낙산공원 사진을 요거 가져올까요? 그럼 이거를 오른쪽 복사,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V 끌어서 넣고, 요거는 요거 분위기 좋은, 분위기 있는 이런 게 이제 키워드네요. 화려한 표정. 그래서 여기다가 서울 야경 명소, 이게 낫겠다, 그죠?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연인과 함께 서울의 멋진 야경을 보고 싶다면 낙산공원으로, 낙산공원 꼭 가볼 장소, 이렇게 적죠. 여기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을 명소이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다 됐죠? 없음? 자, 그리고 아까 로고가 빠졌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V, 3번도 컨트롤 V, 4번도 컨트롤 V. 아까 하나 복사해서 만들었으면 됐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아놓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PNG로 또는 JPG로 마음에 드는 대로 다운을 받는데, 지금 페이지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6개 페이지를 다 받겠다 하면은 얘가 R집, 즉 z파일로 묶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적어서 이거를 압축 풀기를 하면 이 6개의 사진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게시글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많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이런 꾸미는 표시들, 이런 것들을 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을 넣을 거잖아요. 사진 동영상 추가. 아까 5장이 여기 안에 있었죠? 1번부터 6번까지 선택해서 넣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고 다 됐으면
아직 올리고 있거구나. 게시를 누르면 게시가 되는 거예요. 자,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